국민 20, 30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예, 통일에 따른 막대한 세금 증가, 예산 투입, 복지의 축소 때문에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이 무려 34.3%가 나왔어요. 예. 깜짝 놀랐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죠. 지난 한국은행에서 추정했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성장률 약 3.2%로 추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약 1.7%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4.9%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GDP는 세계 6위, 35년에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근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장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뭐 그냥, 맛있게 못 드셨어요? 예. 그래서 답변하시는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 오늘따라.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또 목소리를 키우면 또 뭐라 그러시기도 해서. 통일부가 금년 1월달에 국민 20, 30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예, 통일에 따른 막대한 세금 증가, 예산 투입, 복지의 축소 때문에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이 무려 34.3%가 나왔어요. 예. 깜짝 놀랐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죠. 네, 그건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만 놓고 볼 때도 과거에는 뭐 이거보다는 뭐 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좀 이렇게 뭐 10% 많을 때야 20%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금 뭐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지배적으로 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텐데요. 세대적인 뭐 특성도 좀 있고요. 또 실제로 이게 보면은 정세 과거에는 영향도 이제 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부르면서 이게 통일에 대한 온 국민적인 공감대가 존재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에 대한 비용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통일은 곧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죠. 이게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제 통일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통일 비용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일부가 이때 연구 용역한 자료를 보면은 통일하기 전 20년간 79조 원, 통일 후에 10년간 734조 원에서 2,757조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만약에 급변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에 통일될 경우에 최대 7천조 원 얘기까지가 이제 이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때까지가 통일 비용이.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이게 이제 돌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통일세 신설을 주장하고 통일 항아리 모금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 모금이 얼마쯤 됐는 줄 아세요? 글쎄요. 한 9억 9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요. 10억? 근데 이때 혹시 이 통일 항아리 모금 운동 한 모금 금액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네, 뭐 어디 뭐 언론사 중심으로 해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디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따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는데 실제로 사실상의 이제 통일부가 개점 휴업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통일은 비용이다, 남북 관계는 퍼주기다, 통일은 세금 폭탄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의 역할은 시의적절하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7일 날 그 장관님도 참여했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하고 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하고 함께 평화 뉴딜을 주제로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통일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이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쯤에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그동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데 그 다양하게 이미 연구 결과가 나온 자료들 이걸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주요 10대 남북 경협 사업들에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쯤 되는지 이런 건 미리미리 좀 통일부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만 자꾸 부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이나 인터넷 이렇게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유포되는 게 아니라 이런 통일의 효과, 경제적 효과, 남북 경협 효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잘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 경협 주요 10대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던 기존의 민간단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본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된 이제 시대에 맞춰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효과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오늘 정책 자료집으로 이제 배포한 자료입니다. 남북 간 합의된 10대 경협 사업 생산 요소 투입 예상치가 총계로 약 한 20년간에 걸쳐서 56.2조 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은 66만 6,300. 이제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을 해 들어가는데 투입 예상치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은 우리 남한이 얻는 이익이 800. 네, 추가해 주세요. 북한이 얻는 이익이 164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실제로 투입한 금액의 56.2조 원의 약 14.4배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성장 효과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그 한국은행에서 추정했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성장률 약 3.2%로 추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약 1.7%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4.9%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GDP는 세계 6위, 35년에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근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북 경제력 격차 완화 효과를 보면은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네, 김경학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좋은 분석으로 정진석. 생각하고 통일부도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주질의에서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10대 주요 경협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는데요. 첫 번째가 앞으로 약 20년간 56.2조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811조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의 효과에서 우리 지금의 현재 평균 성장률보다 1.7% 추가 상승해서
약 4.9%의 성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35년에 GDP는 세계 6위 그리고 1인당 GDP로는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남북 경협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남북 경제력의 격차, 지금 현재는 50.5배인데 20년 후에는 38.8배로 줄어들고 1인당 GNI도 24.7배에서 19배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 관련해서 일자리는 20년간 연평균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총 600.5만 명,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리 남한 경제에 발생하고 북한 경제에는 약 49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 비용만 얘기가 되고 이러한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면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 통일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앞에 그 질의 과정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내년에 실제로 선행한 연구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걸 넘어서 실제로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요즘에 지금 유난히 북한과 관련된 허위, 과장,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우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보수 언론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2021년 상반기 북한 관련된 가짜 뉴스 주요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료집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 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여정의 데스노트 하명 인사 이렇게 돼 있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2021년 1월 21일자 보도입니다. 여기에는 강경화 장관의 경질이 김여정 데스노트에 당했다라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작년 사의 표명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도 북한이 장관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걸 우리 언론이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장관님 이거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혹시 대응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통일부 내에 사이트에 가짜뉴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또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대응을 안 했어요. 최근 5년간 통일부가 약 71건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 보도를 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게 아마 외교부 쪽에서 했을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총 71건 중에 19건이 조선일보, 문화일보 13건, 동아일보 7건, 중앙일보 4건, 전체 60%가 보수 언론사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정정합니다. 청와대에서 대응을 했었고, 예, 저희도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할 경우에 정정 보도 요구를 하고 중재위까지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북한에 병원을 설립해 주려다 포기했다거나 정식 회의도 없이 쌀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한다. 전형적인 북한 퍼주기, 북이 싫어할 내용들을 다 드러낸 통일 교재를 만들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하명이나 종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걸 또 사실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남북 관계 특히 통일 문제를 지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갈라지고 통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대북 정책이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작년에 내고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서 여기저기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외로웠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종전선언에 대한 여러 공론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정부가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올인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대통령만 국제사회에 아주 참 호소를 하고 다니시고 각 정부 부처에서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뭐 현재 정전협정의 한계나 문제점, 무력 충돌의 위험성, 현재 상태, 그리고 종전선언의 의미나 효과,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님. 아니 뭐 일반적인 그 자료만 있지 뭐 특화된 자료를 만들어내. 대국민 홍보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예, 없어요. 특화된 자료를 만들어내진 없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이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 정전협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나중에 평화협정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잘 모릅니다. 그 제 외국에 가서도 보면은 외국에도 사실 그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 관계, 이 차이를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종전선언 얘기했더니 그 한반도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질문 반 이렇게 대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그냥 막 주장이 난무하게 됩니다. 종전선언이 북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비핵화가 먼저 돼야 종전선언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 북한이 다 비핵화되고 평화체제 다 되고 나서 무슨 종전선언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죠. 그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홍보가 잘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홍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저 민주평통 그 백이찬 처장님, 예. 그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혹시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이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특별히 작년 2020년 그 11월 달에 저희들 평통 특별위원회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을 위한 특별하게 별도의 리플렛을 만들어서 아주 많이 홍보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평통과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간의 MOU를 체결해서 지금 평통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한 1억 명 정도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진도는 조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 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추가 질의를 안 하실 거면은 1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장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주평통 네. 자문회의 국내 228개 그리고 국외 45개 지역협의회 약 2만 명의 자문위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화 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역량을 결집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동을 하는 걸 봤더니 각각의 지역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 종전선언에 대한 토론회, 강연회, 뭐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 사무처 중앙에서는 뭐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데 대한 자료와 예.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많이 호응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와 같은 국내 7대 종단 그리고 그 종단을 비롯해서
국내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해외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 지금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좀 짜시고 예산 편성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산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되는 내용이 전혀 없던데? 저희들은 없는 거 아니냐? 협의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